네, 안녕하세요. 미디어 강사 윤용훈입니다. 오늘은 블로라는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거는 안드로이드에도 있고 애플에도 모두 있는 앱이고요. 지금 오늘 강의는 아이패드에서 블로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아이패드를 쓰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기능들은 다 똑같은데 보는 방식이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메뉴들의 위치가 기기별로 좀 상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설명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있는 거니까 다른 걸 쓰시는 분들도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작은 시간을 투자해서도 남들 어디 편집자한테 맡긴 것 같이 굉장히 좀 세련된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블로는 브이로그를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좀 특성화된 앱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예쁜 디자인의 템플릿들을 굉장히 자막이라든지 혹은 효과라든지 장면 전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은 걸 제공을 해주고 음악들도 나름 세련된 음악들을 굉장히 많이 지원해주는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블로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위해서 영상을 불러오고 불러온 영상을 자르고 순서를 바꾸고 자막을 넣고 음악을 넣고 파일을 내보내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 앱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하단에 있는 처음 영상 편집을 하실 때는 하단에 있는 새 프로젝트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 위에 있는 내 프로젝트는 예전에 제가 편집했던 것들에 대한 흔적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편집에 앞서서 이 프로젝트란 개념을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프로젝트는 뭐냐면은 내가 편집을 이런 영상들을 불러와서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지우고 이런 순서대로 만들고 이런 음악을 깔고 나는 편집을 이렇게 완성할 거야 라는 계획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새 프로젝트가 만들었다고 해서 내 사진첩에 있는 영상 원본 파일들을 지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파이널로 파일을 내보내기 작업을 하기 전까지는 이거는 가상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겨울에 제가 여행 갔던 영상을 좀 수정하고 싶다. 대신 조건은 원래 그 영상들이 있었던 사진첩에 있는 영상들이 지워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걸 다시 불러와서 편집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고요. 저희는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새 프로젝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영상들 전체가 있고요. 사진이라든지 모든 파일들을 다 볼 수 있는 거고요. 비디오를 누르면 비디오만 모아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진은 사진, GIF는 GIF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블로스톡은 세련된 인트로 영상을 좀 만들고 싶다 싶을 때 그렇게 많이 제공되는 건 아니지만 이 중에 하나씩 불러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예전에 제가 편집했던 것들이고요. 최근 항목에서 저는 비디오에서 편집할 영상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할 영상을 불러오는 방법은요, 여기 보이는 썸네일들을 손으로 터치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5개의 영상을 한번 터치를 해봤어요. 5개의 영상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블러스톡에서 앞부분에 타이틀을 쓸 수 있는 이미지 동영상을, 인트로 영상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이니까 이런 게 좋겠네요. 이렇게 다 불러와줬으면 하단에 이제 불러와줬던 것들이 다 보이고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빨간 표, 이 화살표, 오른쪽으로 가라는 화살표 방향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처음에 프로젝트 제목을 입력하셔야 되고요. 스위스 여행 브이로그로 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이 V표, 실행하기 위한 V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화면 비율이 나오는데요. 화면 비율은 내가 찍은 거에 맞추는 게 좋고, 유튜브는 대부분 16:9 사이즈이기 때문에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16:9이기 때문에 16:9로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은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사용하실 때 쓰시는 거고, 1.85:1이라든지 2.35:1은 영화처럼 좀 멋진 그 뮤직비디오 같은 걸 만들었을 때 영화 같은 느낌을 주실 때 이걸 사용하시면 좋은 거고요. 기본적으로 유튜브에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게 목적이라면 16:9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영상 배치는 16:9로 배치가 됐을 때 어떤 거는 내 영상을 내가 16:9로 찍지 않고 4:3으로 찍었다. 특히 사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많이 있죠. 그랬을 경우에 원본 스타일대로 불러올 것이냐, 아니면은
16대 9라는 전체적으로 꽉 채워진 스타일에 채워서 불러올 것이냐 아니면 가운데에 불러오게 할 것이냐라는 걸 선택하는 건데 그냥 끼움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프로젝트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터페이스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여기 제일 위에 보이는 이 창은 모니터 창이라고 해서 실제로 편집되는 영상들이 보여지는 모니터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에 있는 여기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있는 이 부분은 타임라인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편집을 하는 곳이에요. 어떤 모션 스티커를 얹는다든지 배경음악을 불러온다든지 다른 영상을 불러와서 픽처 인 픽처 스타일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을 여기서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쭉쭉쭉 여러 가지의 메뉴들이 보이는데요. 얘는 또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어요. 하단에 보면 제일 마지막 하단에 보면 오디오와 관련된 것들, 스티커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글자와 관련된 것들, 또 PIP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픽처 인 픽처라고 해서 영상 위에 사진이나 이미지들, 동영상 같은 경우를 이 위에다 또 얹을 때 쓰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터는 이 그림의 필터, 이 우리 원래 찍었던 원본 소스의 스타일들을 어떤 마치 렌즈에 필터를 낀 것처럼 색감을 만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뉴는 이 정도 설명을 해드리고 저희가 이제 불러온 영상들을 있었을 때 편집에 대한 개념을 하나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편집은 요리랑 비슷해요. 요리라는 것이 어떤 요리할 재료들을 가져와서 도마 위에 얹어서 자르고 필요 없는 부분들을 갖다 버리고 남은 것들을 어떤 조미료 같은 걸 넣어가지고 또 이렇게 물을 넣고 불을 이렇게 지펴서 맛있게 요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개념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걸 접시에 얹어서 내보내기 하는 과정을 편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타임라인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요리를 하기 위한 도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모니터 창은 요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CCTV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집을 할 때 첫 번째로 먼저 해야 할 게 뭐냐면요. 처음 편집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빨리 편집을 하고 싶어서 커팅 편집을 먼저 시작하시는데 그건 나중에 하는 거고요. 먼저 순서를 잡는 거예요. 순서는 뭐냐면 내가 편집의 순서를 어떤 맥락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할 것인지를 정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배열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동하고 싶은 영상 클립, 여기 보면 여기 이런 것들을 영상 클립이라 얘기하거든요. 영상 클립들. 영상 소스라 하기도 하지만 영상 클립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클립을 손으로 꾹 누르고 있으면요. 이렇게 뽁 튀어나와요. 뽁 튀어나왔을 때 이렇게 원하는 시점에 갖다 놓는 거죠. 보통 드래그 앤 드롭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화면이 보여지는 게 틀려지잖아요. 그건 뭐냐면 여기 빨간 막대기가 있어요. 얘가 인디게이터라고 해가지고 얘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그 지점에 영상이 여기 모니터 창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영상이 어떤 건지 이렇게 미리 확인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순서 바꾸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손을 꾹 눌러서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갖다 꽂아 넣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다 스위스예요. 스위스인데 여기만 베니스예요. 그래서 이 영상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지우고 싶을 때는 손으로 터치하면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 화면이 워낙 작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도구들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마치 요리를 쳤을 때 요리하기 위한 도구들을 숨겨놓는 서랍장이 있는데 그 서랍장을 여는 방법은 여기 있는 영상의 클립을 손으로 터치하는 거예요. 터치하면 이 영상을 편집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이 이렇게 하단에 나타나요. 그래서 터치했을 때 왼쪽 하단에 보면 삭제라는 게 있죠. 이거를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그럼 지워졌죠. 그리고 이것도 한번 삭제해 볼게요. 터치하고 삭제. 그런데 방금 전에 지운 거는 지우면 안 될 것들을 제가 지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되돌리게 하기 위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이건 가상의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웠다고 해서 원본 파일이 지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했다 싶을 때는 여기 모니터 창 왼쪽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되돌리기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시 살아났죠. 이렇게 다 정리가 됐으면 완료. 그러면 이번에는 자르는 방법을 설명해 볼게요.
클립을 자르는 방법은 내가 자르고 싶은 지금 이 중간에 이 기차 사고 하는 영상이 좀 길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 얼굴이 나온 다음에 영상이 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장면으로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게 좋겠네요. 자, 순서를 얘를 제일 앞으로 가져가고요. 제가 편집할 맥락을 잡아봤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같은 장면이네요. 이렇게 보고 얘를 두 번째를 일로 옮겨볼게요. 자, 자르는 방법은 얘를 터치했을 때 여기 제일 아래쪽 말고 그 위에 보면은 여기부터 분할 여기까지 이 세 가지 메뉴가 자르기와 관련된 메뉴들인데 먼저 편집은 기본적으로 분할이라는 걸 먼저 제일 많이 써요. 자, 분할을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이 분할을 누르면은 빨간 막대 있는 지점이 잘리는 거예요. 자, 원래 하나였던 게 이렇게 두 개로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를 터치하고 삭제를 왼쪽 하단에 있는 삭제를 누르시면 제가 자르고서 선택한 부분을 지우는 거죠. 뒷부분도 좀 지워볼게요. 여기서도 분할 터치하고 삭제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자, 되돌리게 해볼게요. 또 한 가지는 아주 좋은 메뉴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편집을 할 때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편집점을 잡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러프하게 편집할 때 쓰는 거예요. 세부적인 세부적인 편집이라는 거는 편집은 때에 따라서는 한 프레임, 두 프레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틀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좀 정확한 위치점을 내가 잡고 싶다 싶을 때는 왼쪽에 보면 왼쪽 중앙에 보면은 플레이 버튼이 있어요.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찍으면 다 있어요. 정말. 오케이. 저는 여기서부터 자를 거예요. 이 앞부분에 지금 여러분들이 좀 전에 제가 손가락을 옮겼을 때는 볼 수 없었던 거, 들을 수 없었던 게 있었는데 이 플레이를 눌렀을 때는 동영상에는 그림도 있지만 사운드도 있다. 사운드도 편집점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앞부분에 막 떠드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잘라서 왼쪽 부분을 삭제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분할을 눌러서 삭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 보면은 여기부터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여기부터라는 메뉴를 누르면은 이 빨간 막대기에 있는 지점이 잘리면서 왼쪽에 자연스럽게 삭제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요. 되돌리기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부터 됐죠? 자, 이렇게 플레이해서 가다가 좋습니다. 요 정도 해서 요 뒷부분은 너무 기니까 뒷부분을 좀 삭제를 해볼게요. 여기서도 분할 누르고 선택해서 삭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까지란 메뉴가 또 있어요. 여기까지를 누르면은 빨간 막대기 있는 지점이 오른쪽에 잘릴 거예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잘렸죠. 자, 뒤에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여기까지 눌러볼게요. 그러면 빨간 막대기 있는 지점이 잘리면서 오른쪽에 삭제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그렇죠? 요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 이전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기를 자르고 오른쪽으로 삭제하려면 여기까지를 누르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한번 얼추 한번 봐볼까요? 완료를 한번 눌러서 완료 누르고 플레이. 네. 지금 편집을 하고 보니까 순서를 잠깐만요. 너무 작게 보면 순서를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펼쳐지면 늘어나고 이렇게 오므리면 작아지는 거. 모든 편집은 다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이 설산이 먼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를 앞으로 보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여성분이 보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여보핑이 나오다가 이 장면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너무 기니까 잘라볼게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지금 영상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순서 바꾸는 거 설명해 드렸고 잘라서 삭제하는 것까지 했어요.
이 정도만 해도 편집은 한 80%는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조미료와 관련된 어떤 도구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필터를 넣는다든지 자막을 넣는다든지 음악을 넣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근데 혹시나 내가 이게 편집하다 보니까 여기에 요 사이에 다른 영상이 하나가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불러오는 방법은 요 모니터 창에 보면은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요. 뭘 불러오겠느냐 또 이렇게 또 창이 열린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불러올 때 열렸던 창이죠. 저는 그냥 요거 한번 불러와 볼게요. 맥락상 그 터널을 지나서 바깥으로 이제 그 융플라워, 스위스 융플라워 바깥으로 나가는 장면이 영상이거든요. 얘를 터치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빨간 화살표 누를게요. 그러면 요 사이에 얘가 들어왔죠. 순서는 이렇게 바꾸는 게 좋습니다. 맥락상 순서가 이렇게 맞기 때문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로 영상을 불러올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다음은 자막 넣는 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막 넣는 거. 여기다 자막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글자, 제일 하단에 있는 글자 메뉴를 눌러서 자막을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 처음에 여기 뭐 원래 있었던 곳에서 이렇게 올려도 되는데 그냥 힘들잖아요. 그래서 글자를 딱 눌러서 글자 왼쪽에 있는 글자를 터치합니다. 요거 기본적인 것도 있고 아니면 시즌에 어울리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템플릿이라고 말씀드렸죠. 템플릿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틀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 디자이너, 이 블로라는 앱을 만든 디자이너들이 편집을 하는 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런 디자인 요소가 있는 이런 모션에 내가 자막의 내용을 바꾼다든지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갖다 쓰는 거죠. 브이로그가 있으니까 브이로그 관련된 걸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자, 요거에는 이런 게 좀 어울릴 것 같네요. 얘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 이렇게 크게 자막을 크게 했다가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요. 회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내용을 수정하고 싶으시면 더블 클릭 2번 터치하면 되고요. 여기다가 제 걸 써볼게요. 스위스 브이로그 이렇게 할게요. 브이로그 됐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글씨 폰트 글씨체가 조금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더 예뻤으면.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 하단에 있는 폰트를 누르시면 돼요. 폰트를 눌러서 약간 제주도 한라산체로 한번 바꿔볼게요. 터치하시면 바뀝니다. 명조체도 있고요. 두꺼비체도 있고요. 여기 있는 폰트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저작권을 분로해서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대신 저작권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 오른쪽에 중앙에 있는 저작권 누르시면은 폰트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폰트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효과라든지 음악 같은 경우는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TV 방송에서는 안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한번 그거와 관련된 거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 요거 글씨체를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에 오케이 좋다 싶으면 완료 누르시면 돼요. 하단에요. 완료. 위치는 좀 아래쪽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 길이가 요만큼 돼 있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요 좌우로 된 요 마크를 누르면 원하는 위치를 바꿀 수 있고요.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을 때는 얘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늘리시면 돼요. 손가락 늘리시면은 조금 더 길게 이제 폰트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얘가 나는 좀 이렇게 서서히 페이드 인이 되면서 페이드 아웃이 됐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애니메이션을 누르시면 됩니다. 애니메이션을 누르셔서 여기 보면은 페이드가 있어요. 페이드 중에서도 서서히 나오게 할 건지 한 1.5초 정도 해볼게요. 예. 완료. 좋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페이드를 눌렀죠. 지금 시작 부분에 페이드를 걸었는데 끝날 때 페이드도 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끝 부분도 페이드. 뭐 다양한 효과들이 있어요. 뿅 튀어나오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에 맞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완료 누르겠습니다. 완료 눌러서요. 한번 볼게요. 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 뒤에 자동차 영상도 좀 잘랐으면 좋겠어요. 자르는 방법을 아까 제가 분할과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클립을 터치했을 때 클립이 전체가 테두리가 흰색이 되면서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에 약간 두꺼운 흰색 막대기 같은 게 생기거든요. 짧은 막대기. 얘를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거예요. 줄이는 거는 굉장히 작게 줄일 수도 있는데 늘리는 거는 내가 원래 찍었던 거 이상으로 늘릴 수는 없어요. 이 정도 좀 줄여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막 위치도 한번 살짝 바꿔볼게요. 이 정도 좀 줄여서 완료. 그러면 이런 느낌이 낫겠네요. 좋습니다. 자막도 넣었고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 여기로 바로 넘어가니까 좀 툭 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클릭과 클릭 사이에 이 네모난 점이 있는 거 있잖아요. 네모난 사각형의 가운데 검정색 점이 있는 거를 손으로 터치하시면요. 그건 장면 전환 효과예요. 장면 전환은 트랜지션이라고 해서 A 앞에 있는 클립과 뒤에 있는 클립을 자연스럽게 변화시켜 줄 때 쓰는 건데 한번 눌러볼게요. 뭐 디젤보드 있고요. 페이드가 낫겠네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신 미리 변화시킬 수 있죠. 자,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이런 것들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맘만 먹으면은 이걸 다 쓸 수 있습니다. 대신 유료 버전을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페이드를 좋아해요. 파이트가 좋을 것 같아요. 페이드 중에서 페이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얘를 완료시키고요. 다른 것들도 요거는 이제 뭐 컷상 맥락상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트랜지션은 모든 클립들을 다 걸어놓으면 좀 촌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장소가 바뀔 때 여기서 여기로 바뀐다거나 그럴 때 해주는 게 좋아요. 여기 좀 느낌 바뀌어서 왼쪽에서 슬라이드를 이런 식으로 해서 완료. 자, 됐고요. 다음은 음악을 까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음악. 여기 보면은 뭐 라벨은 라벨 표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쓰는 방법이고 자막은 하단에 이제 자막 같은 거 쓸 때 쓰는 건데 그거는 제가 이 강좌 말고 세부 메뉴와 관련된 강좌를 한 번 더 만들 계획이에요. 그때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자막 넣는 것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음악 넣는 거, 오디오에서 배경음악을 터치합니다. 자, 여행이니까 여기 배경음악도 이렇게 챕터들을 좀 나눠줬어요. 카테고리를 나눠서 우리가 원하는 음악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자, 이 음악 관련된 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저작권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상업적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단 TV와 라디오와 같은 방송 매체는 제외라고 써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찜찜방석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유튜브나 이런 데에 올리는 거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여행이니까 여행을 터치하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다운로드 받는 모양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한번 내가 들어보고 싶다 싶을 때는 이렇게 손으로 터치해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나쁘진 않네요. 또 다른 것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스페이스 트래블 들어볼게요. 이렇게 스타일이 쓰는 음악들은 사실은 배경음악으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자, 이거 한번 봐볼까요? 룰루랄라. 자, 요 음악 뭐 흥겨운 것 같은데 한번 요거로 한번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마음에 들면은 오른쪽 하단에 V표 실행을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음악이 와 있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음악이 끝까지 와 있고요. 혹은 때에 따라서는 음악이 여기까지 와 있을 때는 다른 음악을 불러서 여기를 채워줘야겠죠. 끝까지 쓸 거니까 끝까지 쓰겠습니다. 자, 이 음악도 바로 빵 하고 시작하면은 약간 좀 너무 급박하게 시작한 느낌이 들어서 얘를 터치했을 때 여기 보면 하단에 보면 페이드라는 메뉴가 있어요. 페이드를 눌러서 시작 부분에 페이드 효과 이 정도 2.5초 정도 좋습니다. 끝날 때도 페이드를 거시는 게 좋아요. 끝날 때도 끝부분도 페이드. 자, 조금 더 끝나는 지점이니까 조금 더 서서히 페이드. 완료. 좋습니다. 완료.
자, 이렇게 해서 음악도 넣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음악도 넣었는데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니까 현장감이 별로 안 살아요. 그래서 음악 소리를 좀 줄이고 싶다 싶을 때는 음악 클립을 터치하고 여기 보면 음량이라고 있어요. 음량을 지금 100으로 되어 있는 거를 한 30에서 40 사이 정도 넣으면 음악이 좀 잔잔하게 깔린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으로 넣겠습니다. 30으로. 완료.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리고 현장음들이 너무 크면 또 약간 좀 이렇게 좀 시끄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터치해서 클립을 터치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량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한 40 정도. 왜냐면 말이 없기 때문에 이 현장음이 굳이 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든 40이라는 거를 만약에 전체의 클립에 제가 적용하고 싶다 싶을 때는 왼쪽 하단에 V가 두 개 있는 W 모양의 이거를 터치하시고요. 내가 원하는 거를 터치합니다. 이 모든 것에 지금 여기 적용한 것들을 내가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을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V표를 누르면은 동일되게 전체적인 소리의 밸런스가 하단 이렇게 좀 다운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뭐 효과음은 뭐 뿅 뭐 이런 소리라든지 그리고 또 녹음 보통 우리 나레이션 목소리가 들어갈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한번 여기서 시작을 해볼까요? 제 목소리로 여기 현장에 대한 느낌을 나레이션을 녹음하고 싶다. 그럴 때는 왼쪽 하단에 있는 음성 녹음을 누르시면 돼요.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스위스의 융플라우로 가고 있는 기차를 타고 있는데요. 창밖의 풍경들을 보고 있으니까 빨리 올라가서 그 멋진 풍경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힘겹게 조금씩 정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볼게요. 그리고 이게 뭐 오케이다 싶으면은 오른쪽 하단에 V표를 누르면 지금 제 나레이션이 여기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보통 이게 들었을 때는 현장음도 있고 음악 소리도 크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별로 안 들릴 거예요. 그래서 얘를 미리 들어보기 전에 여기 음량에서 100으로 되어 있는 거를 한 130 정도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나레이션 목소리 같은 경우는 주변이 시끄러운 상황이 아니라면 한 이 정도 올려줘도 소리가 깨지진 않는데 만약에 주변이 시끄러운 현장의 소리를 이런 식으로 볼륨을 올리면은 내 목소리도 올라가지만 주변의 잡음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한 150 이상으로 올리는 걸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스위스의 융플라우로 가고 있는 기차를 타고 있는데요. 창밖의 풍경들을 보고 있으니까 빨리 올라가서 그 멋진 풍경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소리를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키네마스터보다도 소리가 기본적으로 크게 들리는 편인 것 같아요. 이 블로라는 앱은요. 원래 오늘 설명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약간 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여기 필터라는 기능이 있어요. 필터를 누르시면 마치 렌즈에 필터를 낀 것처럼 감성적인 어떤 영상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선택된 거를 오른쪽 하단에 있는 V표를 눌러서 설정을 해주고요. 이렇게 해주고요. 얘를 전체적으로 다 적용하고 싶다 싶을 때는 얘를 늘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끝에까지 앞에까지 다.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색감 자체가 통일되니까 통일된 느낌을 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블로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히 아이패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편집에 대한 걸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완성됐다고 해서 이게 영상 파일이 사진첩에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 상단에 있는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여러분들이 파일을 내보내기를 하셔야 돼요. 여기 추출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상도를 한번 눌러보시면은 지금 고화질로 되어 있는데 풀 HD예요. 풀 HD. 그래서 1920, 1080. 이게 풀 HD인데 만약에 내가 찍은 영상이 처음에 뭐 스마트폰 설정을 뭐 4K로 놓고 촬영을 했다.
편집도 4K로 했고 그렇다라면 내보내기 할 때도 4K로 선택하셔서 내보내시면은 나중에 유튜브 콘텐츠를 업로드 했을 때 내가 보는 사람들이 이 4K로 이 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요 고화질 풀 HD이기 때문에 요거로 세팅을 해 놓을 거고요. 프레임 레이트는 1초에 몇 장의 사진으로 영상을 보이게 만들 것이냐 하는 선택인데 보통 극장에서 보는 영화들이 1초에 24장의 사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들은 대부분 30장으로 되어 있고요. 30장. 그리고 약간 좀 판타지 같은 게임이라든지 뭐 판타지 영화 같은 경우는 한 60프레임 정도로 써 있는데 저희는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30으로 그대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코덱은 원본 파일을 압축하는 방식이에요. 만약에 이 코덱을 쓰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걸 내보내기 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용량을 차지하거든요. 그런 거를 압축하는 건데 H265가 최근에 나온 코덱이기 때문에 요거를 선택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요게 다 세팅이 되셨으면은 추출하기를 누르시면 돼요. 추출하기. 자, 그래서 추출을 하고 있는 동안에 끄거나 기기를 잠그지 말라고 써 있죠. 요게 다 되었으면은 여기 완성된 작품은 사진첩에 이 영상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블러를 활용한 가장 기초적인 뭐 다양한 템플릿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늘 설명은 못 드렸어요. 그거는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설명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컨텐츠를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것들을 편집하고 브이로그 형태로 만드는 거는 저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블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이로그에 가장 최적화된 좋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소개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